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봐야 될 텐데, 지수만 보면 혼조권이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주가 또 급격한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지난주 내내 또 초반에는 좀 약간 흔들거리고 있고요. 중반에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메타 플랫폼이죠. 네. 이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스북의 회사가 주가가 급락했던 것이 미국 시간은 목요일이었는데 네네. 금요일 날은 아마존이 한번 또 큰 힘을 발휘하면서 아마존이 오늘 그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1.6% 올라갔고요. S&P 500이 0.5%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약보합에 일단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 동안 뉴욕 주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주는 아주 조금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지난주는 좀 올라가면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보면 나스닥인 10% 하락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네. 나스닥 9.5% 정도 하락으로 연초 대비가 되겠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지금 5% 정도밖에, 그리고 그 안쪽에서 일단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상외 일자리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겠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의 11월과 12월 수치도 대폭 상향 수정된 수치를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안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섹터 11개 중에서는 임의소비재, 여기는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금융주의 반등도 일단 도드라졌겠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13.6%가 반등했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거의 하루에 한 250조 정도 들어갔을 텐데요. 그 전날 보면 또 거의 한 300조 정도가 페이스북이 시가총액이 날아갔거든요. 그게 보면 그 전날에 페이스북이 단일 종목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도 역사상 최대였고요. 네. 역사상 최대로 하루에 개별 종목이 올라간 것도 지난 금요일 날도 또 최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주시장이 엄청난 지금 등락 속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놓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경쟁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최소 10곳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이었고요. 그중에서 특이한 것은 JP모건 정도가 4,350에서 또 4,500까지 올려놓으면서 지금은 그날 발표한 것 중에서는 UBS가 4,625달러 더불어서 제일 많이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의 상승세는 거침없는 상승세가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수 정도가 약간 좀 소강 상태였는데요. 지난주 중반 이후에 다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19년 12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면서도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의 상승세도 거침없죠. 92달러 수준 올라가는 것이 지난 주시의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금리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또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용도 사실 예상 못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예상으로는 팬데믹 이후 실제로 보면 거의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규 일자리가 감소할 거로 예상됐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46만 7천 건이나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가 좀 뭐가 좀 잘못됐는지 하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보다 이틀 전 나오는 ADP 민간 일자리가 좀 약간 썰렁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것이 지난 1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한편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4.0%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 이하를 미국에서 완전 고용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신규 일자리가 11월 수치가 24만 9천 건에서 64만 7천 건이 되겠고요. 12월 달에는 19만 9천 건에서 51만 건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향될 리가 없는 건데 이렇게 상당히 의외의 수치가 나왔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11월과 12월에 ADP 민간 일자리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이런 고용 보수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의외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거의 ADP랑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지금 물론 ADP는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ADP는 민간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 우리는 보면 다양한 웹사이트나 이런 데 앱을 통해서 고용하는 그런 걸 다 추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가 고용 보고서인데 뭔가 좀 고용 보고서랑
그런 기존에 많은 사람 실제로 하는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기적 특성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부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또 집에서 좀 재택으로 많이 하다 네네. 보니까 뭔가 좀 데이터 집계 오류라든가 좀 지연된 것이 있지 않았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설명이 좀 더 월가에서 좀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섹터별로 보면 여전히 레저 및 응대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5만 명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수치로는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기존의 평균이 19만 명에서 20만 명씩까지 계속 회복됐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만큼 많은 사람은 뽑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유통업종은 6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1년 중 두 번째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 유통 이런 업체 이런 데는 사람들이 가고 있고 뽑으려고 하고 있고 좀 사람들이 좀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운송 및 창고도 선망했는데 10월 비해서 2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미 운송 창고는 쉽게 창고라든가 딜리버리 이런 쪽이거든요. 네네. 이미 이쪽은 그 팬데믹 이전 완전히 더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레저 및 응대 쪽이 아직도 사람이 더 뽑을 여력이 더 많다. 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보셔야 되고 영향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인디드 하이어링 랩이라는 곳에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의 영향이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는데 이쪽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벌써 2020년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또 충격.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보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2022년에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거로 또 알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의 실제로 저축률이 저축 잔고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건 좋은 소식이죠. 고용도 많이 하고 사람도 더 일자리 나는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한쪽 반대면에 보면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서 분명히 좋은 영향만은 아니겠지만 금리의 빠른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한 번? 뭐 이 정도였었고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두 번, 세 번인데요.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페드워치 툴을 보면 금년 년에 5번에 올릴 것이 지금 최다수로 적혀 있는데요. 지금 6번도 상당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음 주나 이번 주말 되면 6번 금리 상승 확률이 가장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애플은 뭐 약보합 정도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6% 올라갔습니다. 알파벳도 약보합 정도였고요. 유가는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 뭐 불가피하겠죠. 엑선모빌도 거의 52주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반등했습니다. 특히 한 종목 또 말씀드리면 스냅인데요. 스냅이 첫 번째 흑자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60% 정도 급등했고요. 앞선 코너에는 왔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마존의 펠라톤을 인수할 가능성. 이거는 실제로 여러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펠라톤이 어딘가에 M&A 될 가능성 크다라는 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되면서 시간에서 26%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